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라든지 송도국제학교는 실제로는 국제학교가 아닙니다. 국제학교라는 거는 전 세계 애들이 모여서 영어를 배우는 곳이 국제학교지, 한국 애들만 모여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학원이죠. 따라서 이 원어민 선생님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어민 학생들의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랑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고요. 홈스쿨링보다는 기숙사 생활이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학교가 시내에서 가까워서 또는 곧바로 학교 앞을 나가면 편의점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국제학교 앞에는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담배도 사고 술도 먹고 해서 기숙사에 술까지 갖고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시골의 외진 곳에,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우드스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 그럼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담배, 술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이 영어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3명이 자는데 다 한국 애들이야? 아니면 일본 애야? 아니면 중국 애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영어가 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놓고서 체크를 해보니까 같은 방에 쓰는 애들이 영어를 쓰지 않는 애들, 한국 애들, 중국 애들, 일본 애들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영어가 거의 늘지 않습니다. 1년을 보내놓고 또는 5년을 보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낼 때는 크게 3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국제학교의 기숙사 관리는 어떤가. 이 기숙사 관리에서 체크하실 건 뭐냐, 와이파이가 터진다 또는 휴대폰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놀이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숙사에 같이 자는 애들의 인적 구성원이 어느 나라 애들인가. 영어를 쓰는 애들이다? 그럼 괜찮죠. 그러니까 3명 중에 우리 애가 한국인데 2명이 영어를 써. 이러면 대박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보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같은 방에 자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야, 중국 애들이야, 일본 애야, 이러면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면 어떠냐? 사춘기 애들은 떨어뜨려 놓는 게 답입니다. 부모랑. 그래야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숙사를 체크할 것. 기숙사의 2가지. 하나는 디지털 관리, 또 하나는 인적 구성. 3번째는 이 학교의 위치입니다. 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떨어져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곳이 훨씬 더 낫고, 시내에 나오기가 힘들어, 사람 만들기가 힘들어, 이런 곳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기숙사의 인적 구성원, 2번째 뭐냐? 기숙사 관리, 그 다음에 이곳이 외진 곳에 있느냐. 이 3가지를 체크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국제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국제학교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제 제자 중에 오정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엄마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아마존 코리아 팀장이 다니더래요. 이 친구 연봉이 3억이니까 아이의 진로를 이제 물어보니까 애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돼 있고, 애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김창완이라는 분인데, 이 어머니는 안산중앙학원 원장님입니다. 그 안산에서 교회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가 인도 TISB라는 국제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아마존 코리아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해서 이제 뭐냐면 인도 TISB가 어디에 있냐면 벵갈루루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TISB가 입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공부 위주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좋은 학교가 인더스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더스 국제학교 갔는데 한국 애들이 이제 전체 26명 있습니다. 1100명 중에 2.6%도 안 되죠. 어쨌든 근데 23명은 이제 통학을 하고 3명이 이제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리고 풀보딩 주말까지 있는 애는 오정훈이라고 유일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인도 벵갈루루까지 안 간 겁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한국도 거의 없는 인도 음식에서 시설은 열악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좋습니다. 제가 가본 어떤 국제학교보다도 뛰어나요. 근데 애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징징 짤 거 아니에요. 그 독한 마음으로 안 간 거예요. 한 번도. 애만 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가 휴대폰을 화요일날 30분, 목요일날 30분, 일요일날 1시간 줘요. 디지털 관리 철저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사장이 인도 참모총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규율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인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공부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입결이 좋습니다. 입학 결과가. 지금 미국으로 75%가 가고 있고요. 대학을. 학비도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애가 영어가 빨리 늘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숙사에 한국 애들이 없고 외국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빨리 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더스 국제학교를 엄청나게 강추합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일단 부모하고 차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힘을 키울 수 있는가? 키울 수 있고요. 애들의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왜? 팀워크로 공부를 하는데 재미나게 공부해요. 표정이 밝아 애들이. 그리고 운동에 진심입니다. 승마까지 가르쳐요. 물론 승마는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거 보고서 애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뜨는 도시는 벵갈루루입니다. 전 세계 IT 허브거든요. 여기가 어디하고 연결되냐? 샌프란시스코하고 뉴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는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정훈이가 김청원이라는 아마존 코리아 팀장을 몰랐으면 인도를 몰랐을 거고, 특히 벵갈루루를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꼭 가보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이번 달 2월 달은 2월 19일 날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3월 18일 날 출발입니다. 매월 가고, 특히 다음 달 3월 15, 16일은 강남 하교울역 세택에서 인도 유학 박람회를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힘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